여기 오늘이 벌써 90차입니다. 90차. 야, 이 엄청난 일인데요. 호재넷 석세스 웨비나 90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소개와 제품 보상 강의를 위한 정확한 이해,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호재넷 멤버만큼은 이거를 하게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독일 본사의 자료나 말할 때 왜 이 말은 안 할까? 왜 요 말은 이렇게 짧게 할까? 굳이 이 말은 안 하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근데 한국에 있는 그 뭐 유튜브든 다른 사람들 강의하는 거 굳이 해. 심지어는 지사의 영업 그 마케팅 담당자도 굳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알려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이번에 몇 달 전부터 BA 시간에 2월 킥오프 때부터 그랬죠. 장바구니 시스템 해가지고 그 우리 지사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아마 요거는 이해는 하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지만 아직은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곧 할 것 같고요. 회사 그 본사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가 바로 그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요 시스템을 벌써 본사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그거를 연동시켜서 자체로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 있는 거에 한국 버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장바구니 시스템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비회원인 사람한테 먹으라면 나 그냥 뭐 얼마야? 그런 다음에 내 카드 번호 알려줄까? 해가지고 그 내가 내 로그인 해가지고서 상대방 지인의 카드 정보를 받아서 그 사람 주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카드 정보를 잘 주는 걸 꺼려하고 또 그리고 또 그 뭐 번거롭게 자꾸 전화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에서 그냥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의 결제를 내가 해주면서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방법이 회사에서 딱 이거지. 상대방이 자기 카드로 자기가 결제하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회원가로 하면 그럼 누가 비회원인데 회원가로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 사람은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맨날 미안하잖아요. 자, 저기 나 뭐뭐뭐뭐 살 거야. 그 링크 좀 보내줘. 그럼 이제 링크 받아가지고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 주소로 넣는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에이, 나 가입해서 내가 이렇게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벌써 내용이 다 나왔어요. 장바구니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로그인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요. 담은 상태에서 지금은 없는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내가 뭐 여기 들어서 허벌티하고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세럼하고 액티바이즈를 내 지인이 이걸 사고 싶어 해. 그러면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서요. 두 번째 화면 링크 있죠. URL. URL이 우리 링크 주소잖아요. 링크를 버튼이 생길 거예요. 링크를 딱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복사된 상태에서 카톡으로 상대방 내 지인한테 이 링크를 보내요. 그럼 내 지인이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원하는 그 구매할 거에 대한 링크인가 보다. 그걸 딱 누르면 화면이 열리고 결제 창이 떠서 내 카드 정보 넣고 내 주소 넣어서 내가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입을 딱 하면 이게 보이니까 한 242포인트 정도 되죠? 내가 결제를 딱 누르고 내 주소를 딱 하면요. 내가 산 거 같이 내 결제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회원가로 자기 결제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요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겠죠. 바로 장바구니 시스템이 이거고 아마 호주 지사도 본사 차원에서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호주에서나 이런 데서도 아마 이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은 벌써 홈페이지가 따로 유일하게 4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독일의 본사 거와 연동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초쯤? 7월 말이나 8월 초쯤 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되면은 그 지인들을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많이 이쪽으로 흡수가 될 것 같고, 나는 나대로 그 사람 카드 정보 맨날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마 링크만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주소와 자기 카드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사업엔 계속 도움이 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계속 발전합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재투자해서 계속 발전해. IT 기술이든 신제품이든 계속 발전했고, 지금 불편 사항이 있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지금 직원 수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객관적으로 사업하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잘하면 돼요. 나중에 이래서 나중에 할게 이랬다가 나중에 한 1년 지났더니 사업하기가 엄청나게 좋은 환경인데 나만 놀고 있어.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게, 나만 잘한다는 거, 나만 열심히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큰 거 내포하고 있죠. 나의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잘 키운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글로벌 전산, 이 용어를 독일 글로벌 전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한국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MO가 PM 오피스, 그냥 한국말로는 독일 글로벌 전산, 뭐 그냥 글로벌 전산, 본사 글로벌 전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 지금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요, 위에 이렇게 그 PMO 업데이트 뉴 PMO 나오죠. 그거를 로그인한 상태에서 그걸 누르면은 지금 여기 화면 같이 아주 비주얼하게 나와요. 제가 한 2번 눌러서 지금 익숙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뭐든지 불편하죠.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어우, 놀라울 정도로 비주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트렌드는 이미지화로 가잖아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IBM보다 애플이 커진 이유가 뭐예요? 이미지화잖아요. 쉽게. 유저 인터페이스 쪽으로 해가지고 쉽게. 그래서 위에 거를 누른다고 해서 나 이거 그럼 밑에 거 되게 편한데 이거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때 로그인 할 때만 위에 거 눌러가지고 익숙하게 쭉 눌러보시고요. 나중에 로그아웃해서 다시 들어가면 또 물어봐요. 그래서 밑에 거 눌러서 들어가면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로 익숙한 시간을 갖게 하고요. 위에 누르면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위에 누르면 평생 나는 계속 이 상태로 세팅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아주 눌러보시면서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어, 한국 지사에서 나올 거예요. 벌써 해외에서는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요거 PM 투어 자격 베를린 재인정 조건이라는 것도 이제 해당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인정 조건이 뭐냐면, 투어 자격 처음 가는, 해외 이 초대받아서 가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조건 없이 달성만 되면 무조건 가요. 뭐 이것저것 안 따져. 그 자격 몇 월 달에 무슨 직급되고 뭐 어떤 요건 되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가요. 자격 요건이. 그런데 한번 갔다 왔던 뭐 6월 달이든 12월이든 이렇게 한번 갔다 왔던 사람들이 두 번째 갈 때는 재인정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재인정 조건. PT 인정식도 마찬가지죠. PT 됐다고 매년 내가 PT, 올해도 PT, 내년에 PT인가? 올해 PT 인정식 갔다 오고 내년에도 또 간다? 아니에요. 이것도 재인정 조건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3번의 일반적인 PT 인정식 조건에서 보면은 1년 동안 놀지 않고 한 단계 더, 뭐, 올해는 PT 인정식 갔다 왔어요. 내년에는 SP 한 단계 더 올라간 걸 컨펌 2번 찍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PT 인정식, 만일에 올해 PT였다면 내년에 SP면 가는 거예요. SP면. 그래서 좌우지가 한 단계 이상 2번 컨펌하면은 매년 가는 거고요. 이번에 있는 6월하고 12월 이렇게 6월에 이번에 행사했고 12월에 베를린이 있잖아요. 이제 베를린은 고정이에요. 겨울에 호텔과 행사장을 따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베를린에
에스트렐 호텔이라는 데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행사장과 호텔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윈터 리더십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베를린으로 계속 고정해서 갈 것 같아요.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은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인지의 조건이 뭐냐면 6월하고 12월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그 1년 동안 올해 베를린을 갔어요. 처음 조건 없이 그냥 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리아 님도 올해 6월 달에 조건 없이 딱 그 자격이 됐으니까 갔잖아요. 올 12월에는 8, 9, 10 중에 VP 2번 찍고 11월에 무조건 찍고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베를린을 12월에 또 저 윈터 리더십을 가려면 그 얘기했던 8, 9, 10 그 원래 처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8, 9, 10하고 그 11월 그 직급은 그 VP 이상은 똑같고요. 단 내 퍼스트 라인, 내 직대, 직추 퍼스트 라인에서 그 기간 동안에 3명을 만들어야 돼요. 3명을. 3명을 만들는, 저 3명을 만들고 100포인트 이상을 사야 돼요. 3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 베를린에 가는 사람 뺀 가는 사람 있죠. 그 가는 레그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가 VP 총점 있죠. 25,000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면 내가 못 간다. 이 사람을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그러면 뭐 참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가면 내 산하가 잘 되면 나는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가더라도 내 파트너가 가게 하는 게 최고고 내 파트너 더 최고는 최상은 뭐냐? 내 파트너도 가고 나도 재인정 조건이 돼서 함께 가는 게 최상이죠. A급. 그러면 6월 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가는 사람 무조건 조건 없이 11, 12, 1, 2 네 달의 IMM 유지 연속으로 가면 조건 없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뭐 신인선 님도 그렇고 박강희 님도 그렇고 뭐 많죠. 그 박진선 님도 그냥 11, 12, 1, 2를 하면 내년 6월에 유럽으로 와요. 그런 한 번 왔어. 이번에 뭐 김현우 사장님 같은 게 한 번 오셨죠. 내년에 6월에 가시려면 12, 12, 1, 2의 재인정 조건에 걸려요. 그 재인정을 받아서 다시 내년에 가려면요. 11, 12, 1, 2 그 4달 동안 퍼스트 라인 3명, 아까랑 비슷하죠? 그 기간 동안에 3명의 그 내 직대, 직주를 3명을 그 가입을 시키고 풀셋을 다 사업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풀셋을 사야 돼요. 3명이. 그리고 마지막 조건 또 있죠. 가는 사람 빼고 나머지가 만점. 6월, 12월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한번 재인적 조건,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3명, 그리고 일정 점수, 그리고 가는 사람 뺀 나머지 점수 가지고, 이거 6월 달에는 만점, 12월에는 25,0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내 사나가 가면 너무 좋죠. 최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인적 조건이에요. PT 인정식도 아까 말씀드렸죠. 갔던 인정식 다음 해에는 한 단계 이상 더 높은 직급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지금은 말이 없어. 뭐냐? 내가 똑같은 직급이라도 내 파트너가 내 직대 파트너가 인정식을 갈 수 있게끔 되면 나도 같이 갔어요. 근데 아마 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서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나 그, 그 가족의 그 러브 패키지가 되는 거는 이제는 6월은 안 돼요. 6월은 안 돼. 이제는 6월은 가족이 못 가요. 러브 패키지, 그 조그만 일정한 금액만 내면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12월도 안 돼요.
되는 거는 PT 인정식하고 월드 투어만 돼요. 3월달 월드 투어. 3월달 월드 투어하고 PT 인정식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월드 투어는 뭐 CL이라도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모든 게 리셋이에요. 그 1년 동안 그 12월까지, 11월까지죠. 11월 말까지 거꾸로 1년 사이에 내 퍼스트 라인 2명을 IMM을 2번 찍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가입한 지 1년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고 제가 우리 그 사업자방에 올렸죠. 아주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든 간에 6월 달 기준으로만 따지고 어떻든 7, 8, 9가 PT 이상을 찍고 10월 달에 EVP 이상을 하면 갑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윈터 리더십 12월과 내년 3월에 월드 투어를 다 VP 이상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다 갈 수 있다는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사업자방에 올렸지만 좌우지간 여러분 국적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거주지에 맞게 그 지사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거주지에 맞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한국으로부터 결제와 배송 그리고 모든 거를 서비스 수당이나 뭐나 받고 싶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 상관없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위주, 속지, 국가 위주예요. 국가 위주로 해서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겠죠. 6번에 나와 있는. 외국인 절차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간상 요거는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근데 내가 다시 다른 나라로 간다. 거주지로.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도 외국인이면 또 외국인 회원 등록 절차를 밟아서 할 거고 만약에 그 나라가 자기 본국이야.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지사에 가서 아니면 우편으로 내가 그 국가 코드 변경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해서 바꿔야 돼요. 국가 코드 변경. 그래서 보니까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옮겨지면 그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고 집 계약서까지 있어야 되고 비자 관계도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나 1년이든 아니면 앞으로도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살겠다. 그럼 국가코드 변경을 하잖아요. 외국에 살던 교포나 누가. 그러면 그냥 이거는 국가코드 변경해서 지사에 직접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지사라고 표현하기보다 비즈니스 센터 가서 전국에 있는 7군데 가서 거기서 국가코드 변경하고 회원 가입 양식에 똑같이 써요. 단 똑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스폰서 회원번호하고 내 회원번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스폰서 회원번호하고 그 이메일 주소는 동일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한 며칠 사이 지나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오토십은 그 나라에서 정리할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 왔어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사면 자동 탈퇴됐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PT였어. 한국에 와가지고서 국가코드 변경했는데 전에 오토십 했으니까 자동으로 연결되겠지. 그랬다가 PT 날라갑니다. PT 한 달 있다 날라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제 경험상 거의 날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코드 변경할 때는 직급이 높은 사람은 하여튼 국가코드 변경하는 즉시 바로 오토십을 가입하든 물건을 사든 해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셨죠? 그리고 이 인증마크 부분도 자 회사의 브랜드는 PM입니다. 프리미엄 마케팅의 앞에 프리미엄의 그 다음에 미엄 할 때 마지막에 M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프리미엄 할 때 PM, 프리미엄 제품을 우리가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추구한다는 뜻이죠. 회사의 브랜드가 PM이고요. 회사의 원래 공식 이름은 PM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PMI라고 하는데
제가 소비자 방이든 어디서든 그냥 PM이라고 하는 이유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PMI라는 게 회사명이고 회사 PMI 코리아, PMI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PM은 바로 회사의 브랜드고요. 제품의 공통 브랜드가 뭐냐면 맨 오른쪽 아래 핀라인이에요. 핀라인. 제품의 공통 브랜드예요. 핀라인. NTC는 제가 뒤에 있으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고 퀄러니스트도 뒤에 있으니까 말씀을 이따 드릴 텐데 이 GMP를 설명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Good Manufacturing Product 해가지고 이거는 의약품 수준의 제조 시설을 갖춘 기업이 인증을 그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게 GMP예요. 독일에서 방금 그 GMP 인증 마크를 받은 회사는 GMP 하고 밑에 Made in German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약품 수준의 제조 시설을 갖춘 곳에서 PM 제품을 위탁해서 만든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PM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연구개발회사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연구원 입으신 그 두 분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연구, 개발, 무슨 제품을 만들지를 설계하고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이 제품을 이 GMP 시설 갖춘 회사가 독일에도 수백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품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맡겨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설 우린 공장 있다고 하는 유튜버도 봤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 연구 개발하는 이 연구 개발 능력을 뛰어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왼쪽으로 두 번째 리스트라는 데와 제휴를 맺었어요. 한국의 키스트 같이 룩셈부르크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룩셈부르크에 원래 있는 리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PM이 글로벌 본사를 그쪽으로도 옮기는 거를 자꾸 거기에 있는 기관에서도 원하고, 그럼 이제 룩셈부르크 매출도 커지고 세금도 많아지니까. 그러는 대신에 이 회사는 연구 개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왜? 그걸 다 월급 주고 PM에서 하면 우리 오토시 20만 원 넘어갈 거예요. OEM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란 데와 PM이 제휴를 맺어서 너희의 연구 개발된 그 결과물이나 특허나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된 걸 가지고 이 GMP 시설을 갖춘 데다가 하거나 GMP 시설 같은 의약품 수준이 아닌 제품들은 딴 데다 하면 돼요. OEM 같이 이렇게 이 기름 성분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에다도 맡기는데 GMP 시설을 갖출 정도의 제품인 이런 시설에서 해야 되는 제품은 여기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요즘 튜브짓이라는 그 마크가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튜브짓이라는 마크는 여러분도 회사 소개에서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튜브짓이라는 곳에 이 품질, 안정성, 늘 신고했던 대로 늘 안정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지를 보는 게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는 인증기관이 튜브짓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PM이 이제 인증을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 큰 규모에서는 뭐 엘리베이터부터 해가지고 뭐 건설, 토목, 전자, 의학 뭐 많아요. 그런데 한 부서로서 특히 분석과 이런 그 생물화학적인, 식물학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 연구소가 있어요. 일랩이라. 그 일랩에서 여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튜브짓이라는 마크보다는 일랩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연유는 설명은 없지만 제가
그래서 보면서 추정하건데 1렙이라는 거는 튜브짓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일은 똑같아. 대신 튜브짓같이 이렇게 튜브짓같이 큰 그 범위에 빼고 1렙이라는 독립된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1렙이라는 용어를 해서 요 마크를 여러분 쓰시면 좋겠고, 제가 강의 끝나고 요 파일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 파일을 잘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 하셔야 돼요. 이 다른 저 그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엉뚱하게 말을 튜브짓은 아직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사를 가도 이제 1렙이라고 하는 것만 쓰더라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NTC하고 퀘런리스트가 있는데, 우선 퀘런리스트는 아까 1렙은 뭐였죠? 신고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우리 우유 같은 게 있을 때 위나 아래나 골고루 하얗게 돼야 되는데 막걸리 같이 위에는 허옇게 물이 있고 밑에는 덕지덕지 이렇게 깔아앉았다. 이거는 품질의 안정성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1렙은 뭐냐? 신고했던 대로 급습해서 갑자기 뒤졌을 때도 그대로 그 품질 관리가 품질이 균질한지 안정적인지를 보는 게 1렙에서 하는 그 실험하고 인증 마크고요. 안전한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세이프티. 안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런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운동선수, 굉장히 약물에 예민한 운동선수나 아이나 임산부들하고 얘기할 때는 튜브진 얘기, 뭐 1렙 얘기하지 마시고 뭐 GMP 얘기도 하지 마시고 퀘런리스트를 강조하셔야 돼요. 안전하다는 거. 기능도 기능이지만 안전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마크에 있어서는 퀘런리스트. 왜? 국가대표들도 이 마크만 있으면 무조건 먹는다는 얘기 뭐야? 바카스보다도 안전한 거고요. 그 임산부들이 바카스도 겁나서 못 먹고 그러면 도대체 아플 때 어떻게? 약 먹는단 말이야. 큰일 나죠. PM으로 그 유지 관리하다가 건강 관리하다가 몸이 안 좋으면 더 양을 많이 먹으면서 해도 안전하다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 아이들은 이 캘러리스트를 강조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약물이 없다 이러지만 우리가 허용치 내에서의 이 약물 비스무리하게 있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공식품 첨가물이에요. 꾸준히 오래 먹으면 누적돼서 그게 바로 암에 걸린다. 문제가 많고 호르몬. 요즘 20대, 30대가요. 암센터에 많아요. 가보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20대, 30대 건강이. 바로 미미하지만 누적되면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각성제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인공 첨가물 자체, 보존제, 뭐 여러 착색제, 맛 이런 것들, 인공적인 비타민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10대 이하의 어린이들, 10대, 20대, 30대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PM으로 대체할 때는 여러분 퀄런리스트를 꼭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소 전달 개념 요것도 여기 보시면 수분이 가장 몸 안에서 인체에 흡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수분이죠. 그럼 물과 함께 들어가면 좋잖아. 근데 우리가 왜 알약으로 만들어요? 주로 건강식품을? 먹기, 먹기가 일단 편한 소비자들의 니드와 또 맛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가루는 맛까지 잡아야 되거든. 그 보관이 어렵거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하는 거야. 수분하고 같이 해서 가루라는 거 좋은 거 알면서도. 그래서 NTC의 특별함은 일단 수분 섭취, 그다음에 생체 이용률 높은 좋은 원재료를 썼다는 거. 그다음에 그 원재료끼리도 서로 합쳤다는 거. 그래서 자꾸 그 성분표를 보고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알러지 있는데 이러지만요. 이 3번 있죠. 3번. 분명히 나는 이거 알러지가 있는데 나는 이거 나는 카페인 예민증이 있는데 왜 액티바이즈 먹으면 괜찮지? 3번. 시너지. A와 B가 합쳐서 C 역할을 하거나 A의 강한 거를 B가 억누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갤리핏에 개 껍질 있다고 나 그 개 알러지 있어요. 근데 먹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그 제품에 나와 있는 성분 하나하나를
그거는 식품 식약처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분표에 예민하게 보는 분들은 이 3번을 강조하세요. 그, 그냥 완화시킨다. 이게 합쳐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되니까 PM 자체의 제품의 의미를 두라고 하세요. 이 성분 하나를 의미를 두지 마시고. 네 번째는 또 이게 세포 안에서의 그 수송 시스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흡수를 촉진하고 그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부스터 이런 부분이죠. 요게 NTC의 다섯 가지의 이 화살표 시계 방향으로 요거를 잘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요. 요거를 액티바이즈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죠. 1번 수분, 2번은 비타민 B군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생체 이용률 높은 원료, 그 다음에 그 비타민 C하고 과산화 추출물의 역할은 뭘까 하면은 여기서 3번 시너지 일으키는 성분 조합. 요런 역할. 그 다음에 4번 해조 추출물과 비트뿌리 이 추출물 쪽은 수송하고 영양소의 수송 관련된 쪽의 역할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재흡수돼서 부스트업을 시키는 그런 부분. 그러면 부스트업은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아유베라의 조제법. 이게 뭐야? 성분적인 내용보다는 조합과 어떤 기술, 그래서 NTC 기술을 쳤을 때 완벽하게 모든 걸 특허에다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액티바이즈 자체에 굉장히 많은 그 노하우와 이런 게 있고, 그거를 특허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분으로만 따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성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자체를 의미를 두시는 게 좋아요. 액티바이즈 자체. 그리고 파워 칵테일도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58가지의 과일, 야채, 과일, 이 58가지 종류의 야채, 과일이 아닙니다. 혼합, 과일, 야채, 추출물이 둘, 넷, 여섯, 2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가 뭐예요? 비타민 B군, 또 뭐 식이섬유, 뭐 항산화 영양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 했을 때 가지수가 58가지의, 동그라미 보세요. 58가지의 풍부한 영양소를 한 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난나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58가지, 59가지 야채 과일이 들었다는 종류에 이렇게 많은 게 들었다는 얘기 안 해요. 영양소 종류입니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도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비타민 D를 왜 비타민 B1과 B2를 더 넣었을까? 바로 1, 2, 3, 4, 5의 NTC에 구현하는 것 중에 그 비타민 B와 1과 B1, B2가 모자라서 넣었을까요? 뭔가 더 추가적으로 1, 2, 3, 4, 5 중에 흡수가 됐든 수송이 됐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아셨죠? 성분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하고 먹었을 때 소화되기 직전의 습, 그래서 델몬트 과일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 그랬죠. 그래서 뱃속에서 내가 부족한 세포가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끌어당겨지겠죠. 내 몸에서.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넘치는 거는 그냥 배설이죠. 배설. 그래서 얘는 일부러 침투하는 개념의 약물이 아닙니다. 침투를 당하는 개념, 흡수가 되어지는 개념의 수동적인 입장인데 필요로 할 때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 이제 인체가 필요한 부분 다 넣어서 들어가서 이 장에서 필요한 세포가 필요한 부분을 신호가 있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내 몸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거 비타민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 내가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약물이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먹어봤자 필요한 부분이 흡수가 되어지고 나서 나머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허도 이 키프리스라는 우리나라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누가 그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막 깠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검색하는 용어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우리나라의 특허를 다 70몇 가지라고 독일에서 했다지만, 그것도 속지주의예요. 나라별로 달라요.
회사에서 굳이 보호하고 싶은 나라에만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미국, 유럽은 거의 다 70몇 가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한국이 이제 오픈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70몇 가지가 다 등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종류별로. 왜? 돈이 다 들어가거든. 또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별로 안 먹는 어 아프리카의 특허를 70몇 가지 다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치면 거의 안 나온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민한 부분만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70몇 가지가 다 안 나오더라도 뭐야 이거. 나라별로 회사가 돈이 진짜 많은 데는 조건 없이 무조건 모든 아이템을 거의 200 몇 나라에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특허라는 건 나라별로 신청을 한다. 출원 중인 게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2년, 3년, 4년 지나서 특허로 상표 등록도 있고 뭐 제품에 대한 특허도 있고 그래서 출원과 저 특허 등록과의 기간은 2,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야 이건 출원이지 출원 누구나 할 수 있지 등재가 안 돼 있잖아 이런 얘기해도 이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월급 받는 직원이냐 헤드쿼터의 뭐 멤버냐 아닙니다. 리스트의 멤버도 있고요. 회사는 최소한 비용을 줄여서 아웃소싱을 해서 고급 인력과 고급 정보와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제휴를 맺어서 하려고 해야 우리가 13만 3,140원의 오토시, 호주 15만 얼마 이렇게 그 제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룸이 생기는데 우리가 전 제품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정 다 갖추고 GMP 갖추고 다 사람 다 쓰고 월급 주면요 30만 원도 오토시 모자라요 한 달에.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품질 관리만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 그리고 제휴 맺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그 제휴를 맺고 논문도 서로 공유하고 특허도 누가 후원해 주니까 그만큼 또 이 사람이 쓴 특허가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바로 이게 아웃소싱 회사죠. 연구 개발 전문. 그 대신에 품질 관리는 제대로 하죠. 여러분, 뭐죠? 현대건설이 11km에 해당하는 인천대교를 만들었는데, 뭐, 10,000명이 넘게 저 기술자가 들어갔어요. 현대 직원은요, 2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해서 준 거죠. 생각이 안 날 땐 방금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어디 그 롯데월드 집대 롯데건설의 직원은 진짜 2, 30명, 100명이 안 돼요. 나머지 몇만 명은 뭐야? 다 아웃소싱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회사에 월급 받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설계도대로 하는지 품질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현재 그 관리하는 개념. PF도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QM과 그 CA는 양상이 비슷한 게 있죠? 3번 비슷하죠? 근데 3번에 의지해가지고서 그 CA를 했다가는 나중에 멤버가 그 밑에 있는 파트너가 그 독립해서 CA로 독립하기 전에는 내 점수를 다 1000점이 들어와 있다가 난 그래서 나는 룰루라라 그냥 나는 CA야 해서 신경 안 쓰고 직급 도전에만 신경 쓰고 있다가 나중에 30일 날 마지막 날 마감 날 11시 밤 11시쯤에 이 사람이 뭐 물건 어? 월말 프로모션 해가지고 뭘 샀어요. 그런 밤에 이 사람이 CA가 되면은 내가 그 점수가 그 사람 점수가 빠지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도록 여러분은 얘기해 주신 게 좋아요. CA는 1번. 1번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에 이 그 그림도 X 표시 있는 거기도 이분은 퍼스트 라인에 한 명의 오토십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5개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오토십을 5명씩 기본으로 최소한 하면서 그 해야지 이렇게 3번을 얘기하게 되면 복잡하고 나중에 안 됐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항상 CA는 1번 위주로, 2번 위주로 해주시고요. QM도 2번 위주로. 그래서 항상 QM과 CA는 2번 위주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특히 신규자들한테. 자,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얘기고, 오른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탑 100 있죠. 이것도 독일의 수십만 개 회사 중에 규모가 큰 회사들부터 해가지고서 규모 매출액으로 100위 안에 든다는 뜻이 아니라 매년 리셋이에요. 이 상을, 이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기술을 1년 동안에 너는, 작년에 뭐 네가 100위 안에 들은 건 상관없어. 다 리셋. 그래 놓고 올 1년 동안, 우리 이거 여행 자격 가는 건 또 비슷하죠? 딱 다 지우고 1년 동안 특허가 몇 개인지, 논문이 나왔는지, 신제품 얼마나 만들었는지, 제품의 업그레이드 얼마인지, 이런 이 PM 회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이 회사는 혁신 기업의, 독일 혁신 기업 100위 안에 이번에 넣어도 되겠다. 과거에 이력서 다 지우고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이게 혁신 기술을 위해서 리스트라는 데랑 제휴를 맺은 거고, 여러 가지 대학과 연결해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그 파콕슐레하고도 이렇게 맺는 거고, 그 연구 개발 인력을 계속 보강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 100에 들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연속 거의 16년 연속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탑 100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브라보라는 이 말은, 이거 9위라는 거는 그냥 누적 매출을 따지는 거고요. 브라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지난 1년 동안 업체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직접 판매 회사 100대 기업 중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에 특별히 올해 이렇게 주는 건데, 지금 3년 연속 받았다는 뜻이에요, PM이. 그리고 리더로서도 브라보 이런 거를 받았다 해서 브라보 리더상을 회장님이 받았고, 회사의 브라보 매출 관련돼서 그로스 성장상도 연속 3년째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7개국이 아니라 45개국인데, 이번에 본사에 가서 보니까 45개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 서울지사에서 비즈센터에서 한 내용인데, 이거는 보니까 45개국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한국같이 돼 있지 않아요. 나라마다 다 양상이 틀려요. 어떤 데는 완전히 우리 같이 네트워크로 풀지 않은 데도 있어요, 나라별로. 조금씩씩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사 직원이 사업을 해도 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45개국의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 똑같이 인류적이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평택이 내일 이제 오픈하죠. 그래서 평택대학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서울지사, 아, 45개국을 관장하는 PMI 글로벌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있고요. PM의 유럽 본부 겸 전 세계로 보내는 물류 기지, 물류센터는 독일에 있어요. 슈파이어에. 2015년도 룩셈부르크로 본사가 가기 전까지 거기가 본사 역할을 하다가 룩셈부르크를 가면서 리스트란데랑도 제휴도 맺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회사가 글로벌로 가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룩셈부르크 회사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PMI 코리아 한국 지사는 여의도 6층에 있습니다. 태형 건물, 태형 빌딩. 2층이 바로 서울 BC 비즈니스 센터. 전국적으로 6개가 있다가 내일 평택 BC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서울지사는 용어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본사는 30개국 이상의 1000명 정도 이상의 국가대표급을 포함해서 운동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5년 됐잖아요. 한국은 이제 레슬링협회, 탁구협회, 프로골프협회, 장애인협회 요쪽에 이제 이게 후원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로고들은 바로 이제 이 본사가 맺고 있는 협회의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는 한 50여 개 이상의 제품들군이 있는데 한 60여 개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30여 개 정도의 제품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요. 메디칼급으로 그 거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수준 정도로 괜찮은 메디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이 독일에는 좀 있어요. 특히 바르는 거에. 그런데 한국에 지금 처음 들어왔죠. 액티브제. 거의 메디칼급이에요. 그래서 메드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오른쪽 아래만 한국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그 이 회사에서 하는데 그 브랜드가 PM 위케어.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21일 날 갔어야 되는데 비 때문에 다음에 다시 날짜 잡아서 그 워크숍을 우리가 그때 꼭 만나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시스템에 인하시고 소비자방에 초대 그리고 사업자방에 초대하는 거 꼭 하셔서 여러분 IMM을 가시고 PT 가시고 우리 조인해서 호재넷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내일 출국합니다. 독일에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열심히 오세요. 후기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